아들아, 이 강철을 기억해라. 1968년 겨울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용광로 앞이었습니다. 이 강철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다. 아들은 10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30년 뒤 그 아들이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되어 아들아, 할아버지의 강철이 배가 됐다.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또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손자가 대전연구소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끝났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새벽 2시 47분. 세 세대의 유산이 세계를 깨웠습니다. 펜타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CIA 베테랑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준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30년 전 제가 CIA에 들어왔을 때 배운 게 있습니다. 코리아는 기술은 빠르지만 전략은 없다. 20년 전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들은 절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없다. 10년 전 확신했습니다. 우리 눈을 피할 순 없다. 새벽 2시 47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30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밀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얼음 박사라고 부릅니다. 보고서에 감정을 넣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CIA 28년 단 한 번도 판단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스탠퍼드 국제정치학 박사. 태평양 전력균형 보고서의 주요 저자였죠. 그런데 그날 새벽 얼음이 녹았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천장에 경보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레드-7. 30년 만에 처음 보는 비상코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떨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5초가 연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동아시아 해역, 비정상 열 신호 포착.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닷속 500m였습니다. 스펙트럼이 이상했습니다. 원자력도 아니었습니다.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위성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 틀렸습니다. 열화상이 붉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30년간 축적한 모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아닙니다. 러시아의 야생급? 아닙니다. 중국의 상급?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 우리 눈을 피해 뭔가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이었습니다. 새벽 3시 2분.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장성들과 정보국장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모두 창백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하밀턴, 확인했나? 국방차관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도 모른다네. CIA도 NSA도 DIA도 전부 모른다는 거야. 장성 한 명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보기관 3곳이 동시에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신호의 깊이, 온도, 스펙트럼 패턴, 이동 속도까지 분석했습니다. 시속 28노트. 정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라는 걸. 완성품이라는 걸. 누군가 우리 레이더 아래에서 전혀 다른 문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문명? 그게 무슨 소리야? 정보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신호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역.
정확히는 한반도 남쪽 해역이었습니다. 거제만 인근이었습니다. 설마 코리아 공화국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그들을 분석했습니다. 빠른 산업화, 뛰어난 기술력. 조선소는 세계 1위였죠. 하지만 전략적 깊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 잠수함 같은 건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우리 정보망을 피할 순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뭡니까? 30년의 확신이 틀렸다는 겁니까? 즉시 추가 정찰을 지시하겠네. 국방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밀턴, 자네가 직접 확인하게. 72시간 내로 현장에 가야 해. 저를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네. 자네가 30년간 그들을 봤잖나.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화상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붉은 경보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포토맥 강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30년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500m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그리고 그 문명의 이름은 코리아였습니다. 7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4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차림이었으니까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거제만. 3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는 걸. 거제도에 들어섰습니다. 조선소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해안도로 끝자락이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CIA 공식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해양연구소 연구원 신분증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밀턴 박사님.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안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군인이 없었습니다. 군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흰색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하밀턴 박사님이시죠? 저는 김 소장입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소장이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해안을 따라 500m쯤 걸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김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구조물 앞에 섰습니다. 벽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께가 최소 2m는 되어 보였습니다. 전파 차단 구역입니다. 위성도 못 봅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못 본 이유를.
그들은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벽면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유압 도어였습니다. 두께 50cm는 좋게 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형광등이 일렬로 박혀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요?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더 두꺼웠습니다. 김 소장이 손바닥을 스캐너에 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겁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였습니다. 천장이 50m는 됐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조명이 사방에서 비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검은 선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길이 83m, 폭 10m. 완벽한 유선형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듯한 검은색이었습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줍지 못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J입니다.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2,00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본 모든 잠수함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의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의 끝을 만든 겁니다. 경납고 안이 고요했습니다. 물결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검은 선체가 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외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엔 산이 펼쳐졌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검은 선체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전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3번의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문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영 박사 마이너스 원자력 추진연구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보였습니다. 흰 머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젊었습니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밀턴 박사님이시군요. 기다렸습니다. 장영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장영 박사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만들었냐고. 장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를 묻지만 우리는 왜를 완성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무슨 뜻입니까? 장영 박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1953년 전후 복구 계획. 70년도 더 된 문서였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불탄 공장들, 죽은 땅.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철도도 공장도 항구도 전부 사라졌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60년대 조선소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선을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사진. 유조선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사진.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사진. 군함이 보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00년대 이후의 도표였습니다. 원자로 연구, 합금 개발, 추진 시스템.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70년입니다. 장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 세대가 시작했고 다음 세대가 이었고 그 다음 세대가 완성했습니다. 저는 도표를 봤습니다. 철강 산업,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이건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놓친 게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기술만 봤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접공 한 명 한 명이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선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는 어제 본 검은 선체를 떠올렸습니다. 그 매끈한 표면 뒤에 2000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월급을 받고 일한 게 아닙니다.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밀턴 박사님. 장영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군사력을 보러 왔지만 우리의 생존을 보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기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신념을 봤습니다. 파일을 덮었습니다. 표지에 글자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장영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데이터 대신 눈물을 기록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들의 70년을, 그들의 땀을, 그들의 약속을. 이건 산업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검은 선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영 박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즉시 브리핑룸으로 오십시오.
명령조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환했습니다.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하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성 5명, 정보국장 3명, 국방장관까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앉게.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보고하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실체입니다.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제만 해서.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프로젝트 J는 완성됐습니다. 길이 83m, 원자력 추진, 완벽한 스텔스 설계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프로젝트였습니다. 2,00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밀턴, 자네 속은 거야. 목소리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건 심리전이야.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속았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제 눈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네 눈이 문제가 아니야. NSA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네를 이용한 거지.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겁니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거제만의 경납고였습니다. 검은 선체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선체의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매끈한 표면, 완벽한 용접선, 그리고 다음 장면. 선체가 수면 아래로 잠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결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한 장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가짜일 리가 없어. 하지만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재를 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을 차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봤으면서도 여전히 권력의 언어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재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재가 해결책입니까? 국방장관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하밀턴, 자네 지금 누구 편이야? 그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편? 이게 편의 문제입니까?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30년간 그래왔습니다. 진실? CIA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본 건 진실이 아니라 쇼였어. 그들이 자네를 위해 꾸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 변화가. 쇼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70년의 역사를 봤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원자력 잠수함까지 만든 나라를 봤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정면으로 그를 봤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정적이었습니다.
분노의 정적이었습니다. 하밀턴. 장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는 기각이야. 다시 조사하게. 기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요? 증거가 아니라 의견이야. 장관이 말했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다. 30년간 제가 지켜온 게 객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객관성은 뭡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객관성입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앉게 하밀턴. 장관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진실을 두려워하는 순간 패배는 시작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갖고. 나는 더 이상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이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요. 워싱턴 전략안보연구소 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30년 경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철강도시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엔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포항제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용접기술자.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요청드렸던 하밀턴입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앉으십시오. 박철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철수가 앉았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용접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8년 됐습니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용접공이었고 할아버지도 용접공이었죠. 3대째 용접공이라는 겁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죠. 여름엔 40도가 넘습니다. 겨울엔 영하 10도에서 작업합니다.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계속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10살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걔가 전쟁을 모르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박철수가 계속했습니다. 단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랐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장영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존 프로젝트.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원자로 연구소였습니다. 30대 여성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지연. 핵물리학 박사였습니다. 왜 이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셨습니다. 전쟁 세대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꾸셨죠. 밤마다.
김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편히 주무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연구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도로 갔습니다. 조선소 야간 작업장이었습니다.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였습니다. 퇴직한 설계사였습니다. 이름은 최동철. 왜 다시 나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가르치러 나왔죠. 최동철이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합니다. 최동철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전해줍니까? 그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였습니다. 50년 된 도면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최동철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리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도면 구석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 글씨를 오래 봤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술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최동철이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프로젝트 J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편지였습니다.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술을 조사하러 왔다. 하지만 인간을 보고 간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제도의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만 반짝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건 불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3주 뒤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코리아 공화국 비밀 원자력 잠수함 보유 의혹.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CNN이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BBC가 긴급 토론을 열었습니다. 중국 CCTV가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NHK가 24시간 보도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언론사였습니다. 정보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하밀턴 박사님,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집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앉게 하밀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면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계가 난리야. 중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발표했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완성됐으니까요. 제재는 역효과입니다. 그날 저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코리아 공화국의 핵 잠수함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즉각 폐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독일 지멘스였습니다. 코리아 공화국과 에너지 기술 협력 계약 체결. 다음은 프랑스 해군 그룹이었습니다. 코리아 공화국과 조선기술 공동연구. 영국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코리아 공화국 추진 시스템 자문 계약.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정치는 제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코리아 공화국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제재는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재는 없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대신 협력합니다. 저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재를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를 바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코리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해양 평화와 기술 협력.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도 있었습니다. 일본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기술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장영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밀턴 박사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게 진실을 보여주셔서.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억압으로 막을 수 없는 건 진심으로 만든 기술이다. 세상은 그들을 막는 대신 배우기 시작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기술도 영혼을 가진다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프로젝트 J의 존재가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이 확인했습니다.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네바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칠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코리아 공화국 대응. 저도 참석했습니다. 자문위원 자격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제재냐, 협력이냐? 독일 총리가 대답했습니다. 제재요? 우리 산업계가 반대할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70개 기업이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도 그들의 기술을 원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어떻게 합니까? 동아시아 균형이 깨졌습니다. 중국 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하밀턴 박사 의견을 주시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균형이 깨졌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균형이 회복됐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0년 동안 이 지역은 불균형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쪽은 모든 걸 가졌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균형이 맞춰진 겁니다. 일본 총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건 불균형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생존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십시오. 그날 저녁 결정이 났습니다. 제재안은 부결됐습니다. 대신 협력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칠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코리아 공화국의 해양 기술을 국제 협력 체계에 포함한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역사적 전환. 새로운 시대의 시작.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CNN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BBC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NHK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맞습니다. 이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제해양협력센터 개소식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축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30년간 분석가였습니다.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봤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청중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가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승리한다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영 박사가 옆에 섰습니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박사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습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박사가 웃었습니다. 70년 걸렸습니다. 느린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70년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힘으로 바뀌지 않았다. 타이핑했습니다. 신뢰로 바뀌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억압에서 인정으로. 완전한 전환이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세상도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역사의 증인. 그리고 이 순간을 저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계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MIT 해양공학과에 새 과목이 생겼습니다. 차세대 추진 시스템론. 교재 첫 장에 프로젝트 J가 실렸습니다. 옥스퍼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대학도 그랬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각 대학을 순회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강연했습니다. 보스턴 MIT 강의실이었습니다. 30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군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의 뒤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사람을 놓칩니다. 저처럼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바뀌셨습니까? 진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숫자를 봤지만 그날 사람을 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코리아에 가고 싶습니다. 가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십시오. 겸손을. 런던에서도 강연했습니다. 도쿄에서도 강연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리아로 갔습니다. 대전 연구소였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왔습니다. 프랑스 연구원이 왔습니다. 미국 연구원이 왔습니다. 연구소 복도가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언어로 말했습니다. 과학의 언어, 협력의 언어. 장영 박사 연구실에 갔습니다. 책상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국 연구원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로 갔습니다. 국제훈련센터가 생겼습니다. 각국 기술자들이 배우러 왔습니다. 작업장을 걸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용접공이 일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이 소리가 평화의 소리라면 전쟁은 끝났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길 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증언자다.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30년간 나는 데이터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기록한다.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이 세대가 남긴 기적을 나는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강철은 식었지만 열은 남았다. 기술은 무기가 아니었다. 언어였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것은 영원히 남는다. 엔터를 쳤습니다.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증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70년이 걸렸으니까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MIT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내년 정교수직 제안. 웃음이 났습니다. 58세의 새 출발이라니. 답장을 썼습니다. 수락합니다. 하지만 매년 코리아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얼음 박사가 아닙니다. 녹은 얼음은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흐릅니다. 저도 흐르겠습니다. 진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역사는 이제 인간의 기술로 써내려갑니다.